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방금 전 오늘 오전 8시 사건이 있었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88세 베트남 국적 여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분석해봤을 때 이 여성은 당시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추가 용의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김정남 씨 부검이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이 마카오행 티켓을 끊으려던 김정남에게 접근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여성은 계속 택시를 타고 달아났는데 그 직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두 여성을 태웠던 택시기사를 붙잡았고 오늘 오후 이 여성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이 여성은 혼자였으며 베트남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국적이 베트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당국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한 건 여성 2명이지만 공범이 4-5명 더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체포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의 배후와 동기를 달아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김정남의 암살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 국내 정보 당국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속적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른 겁니다. 국정원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정남이 2012년 4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본인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음. 도망가는 길은 자살뿐이라는 것을 소행하였다고 합니다. 김정남의 암살 시점에 대해선 오래된 지령이 그날 집행된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이 사라질 경우 신변을 보호하고 있던 조직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암살을 실행에 옮긴 것은 계산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 대북 문제를 생각하고 현재 가능성 성장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김정남의 국내 망명 요청서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백수의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내 정보당국과 김정남이 망명도 충분히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TBC 이명탁입니다. 김정남의 피살로 그의 아들이자 이른바 마지막 백두 혈통인 김환솔의 행방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사원. 김한솔은 2014년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다닌 한솔 씨는
영국 옥스퍼드대로 진학하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부분 여기는 예. 학부생들은 다 한국인들은 다 잘 알거든요. 그렇죠. 기만소리라는 분은 들어보네요.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때문이었는지 국정원은 김 씨가 마카오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보호하고 있다고 국회 보고에서 공개했습니다. 한솔 씨는 김정은을 독재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Taylor. Because first of all, it'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so that's also part of the curiosity. 이런 가운데 역시 백두혈통으로 분류되는 김정인의 숙부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다음 타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콩 매체는 지난해 북한에서 김평일을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회용의자 1명이 체포됐고 아직 현지 경찰은 5명의 발부 등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당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체류를 하면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체제가 통일된 이후에는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사실상 후견인 역할을 했던 법무부 장성국이 사용된 대외적인 공개 행보도 크게 줄었습니다. 신경이 좀 불안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망명서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김정남 씨 망명설은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예, 우리 정부가 망명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당국이 강하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북측이 위해를 가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국정원에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정보위원들 설명으로는 국정원에서는 매우 단정적으로 북한 경찰 총국의 소행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2012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4개월 뒤 시점이죠. 그때 김정남 씨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그 근거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김 씨가 북한 당국의 본격적인 살해 협박을 받고 살려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정남 살해가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타이밍과 관계없이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는 계속 이행을 하라는 명령이었고 그게 5년 만에 실행됐다는 거예요. 별시 좀더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맞다고 내가 보잖아요. 네. 우선 잠재적인 체제 위협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김정남의 혈통과 김정남이 중국의 후견을 받고 있었던 점을 거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라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에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권력에 대해서 위협이 생길 경우에 백두혈통이 김정남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미리 제거했던 것이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암묵적인 무기 속에서 경찰 총국 소속 북한 공작원 등이 충성 경쟁 차원에서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현지 경찰의 발표를 보면 지금 체포된 여성이 베트남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 소행이 판단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김정남 씨 역시 김철이라는 가명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예, 북한 공작원들 역시 가명의 여권을 다시 써왔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실제로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성인지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베트남 여성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부에서 다시 새로운 게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차명폰을 사용해서 최순실 씨와 수시로 연락을 해온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밝혀진 것만 570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돌입.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뒤에 최 씨가 독일로 복귀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통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검에 따르면 저희 JTBC 태블릿 PC 첫 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 밤에 대통령과 최 씨는 평소보다 길게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특검은